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 범죄 개념이 나오죠. 범죄가 도대체 우리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범죄는 뭐냐부터 시작을 하죠.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해서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현상과 원인에서 얘기하는 범죄가 뭐냐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자, 형식적 범죄는 그야말로 형법상에 나와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법에 살인은 한 자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이에요. 법 조문이란 말이야. 법 조문에 있는 것 이건 뭐예요? 형식적 범죄다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절도, 사기, 살인 의미하고요. 범죄는 형법 규범의 파괴 행위라는 규범 종속적 개념이다. 이 말은 규범 종속적이다. 뭐예요? 법에 있어야 범죄다는 얘기야. 개념이 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규범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규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켜야 할 것들이죠. 당위를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가정 규범이 있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 학교의 규범이 있죠. 기숙사 가면 기숙사 규범이 있고요. 우리가 뭐 회칙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 교회 가면은 뭐 교회에서의 또 지켜야 할 또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규범, 사회 규범, 가정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규범이라고 넓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 조직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규범은 뭐냐? 법이단 말이죠. 그래서 규범 종속적 개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법 해석과 저형 법종주의에 의한 형법이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법은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까?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까? 함부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기능이 매우 커요. 형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짐의 마음이 왕이 지 마음대로 처벌하는 죄형 천단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형법이 마치 처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혹한 처벌, 법에 없는 것을 처벌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칙 이건 뭐예요? 형법이란 말이죠. 그 기능을 뭐라 한다? 보장적 기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이얘기예요. 형식적 범죄는. 자, 법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입법적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사진 찍어서 보내라. 디지털 범죄. 사실은 그동안에 범죄로 보지 않았거든요. 왜? 형법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엄청난 발달을 하면서 각종 기구 발달을 하면서 나타난 범죄 현상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법에다가 범죄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처벌을 못해. 그래서 그것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뭐가 돼? 법적 지체 현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형법에 나와 있는 것. 물론 형법 말고도 형법 외의 법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성 요건이 요건과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범죄가 있고 이런 것은 범죄고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형식적 범죄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법에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형법을 가지고 실질적 형법이냐 형식적 형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형법 자체를 가지고. 이건 뭐예요 지금? 범죄 문제야. 형식적 범죄란 개념이고. 자, 형법은 뭐예요? 형식적인 형법은 뭐가 될까요? 형법만 해당되고 실질적 형법은 뭐예요? 형법 이외의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 형벌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구분하셔야 해요. 용어들. 자, 그 다음에 실질적 범죄란 개념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 비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학에서는요 일탈이라는 개념을 일탈. 그리고 이상 심리에서는 반사회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비행이나 일탈이나 반사회적 사회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행위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 범죄라고 그래요. 훨씬 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쓰는 용어가 이제 일탈 개념인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사회학이 먼저 발달한단 말이에요. 법학은 어디서 발달해요? 독일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형사 정책이라고 하는 법을 중심으로 한 형사 정책이 발달했지만 미국은 법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놓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발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법과는 법 규정과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관계없이 범죄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범죄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 법에 들어있지 않지만 알코올 남용이나 여기 나와 있네요. 알코올 남용이나 자살 기도나 가출이나 학교 자퇴나 임의적인 자퇴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일탈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일탈 행위는 뭐예요? 실질적 범죄 개념이라는 것하고 같다. 개념이 같다는 얘기예요. 일탈이라는 개념은. 자, 사회학적 범죄 개념이라 했고요. 자, 범죄 개념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이점이 있어. 야, 그것도 범죄냐? 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내가 죄 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건 범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입법자에게 그 기준을 제시할 뿐 법 해석에 관해서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뿐 이것을 반드시 범죄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왜? 보장적 기능 때문에. 그러면 이 일탈과 범죄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좀 봐봅시다. 자, 형사 정책의 대상을 규범 의존성에서 벗어났다. 자, 규범 의존성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야? 법에 없는 것도 우리는 범죄적 일탈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상한 행동을 보겠다 이런 의미고요. 뭘 가치적이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보지 않고 상식에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의미예요. 시도로 일탈 행위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상식이 뭐예요 이게? 상식? 우리가 그냥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야. 사람이 지나가는데 함부로 침을 뱉어. 이것도 뭔가 좀 벗어난 행위죠. 함부로 기침을 막 심하게 해. 다중에 있는 데서. 이런 것들도 상식에 벗어났다 본다 말이죠. 손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거나. 자, 일탈 행위는 형식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알코올, 자살기도, 가출, 학교 자퇴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훨씬 개념이 넓다고 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 범죄를 완전히 제외한 것이냐? 그렇진 않아. 합해서 봅니다. 모든 비행적 행위를 일탈로 보는 것이다. 자, 만약에 일탈을 범죄하고 동일하다, 똑같은 것으로 본다면 자, 일탈 행위는 법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 점에서 실질적 범죄 개념과 같은 것이 되고 그 기초를 사회 규범에서 찾는 점에서 사회학적 범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일탈도 범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범죄는 뭐예요? 실질적 범죄다는 얘기야. 형식적 범죄가 아니고. 자, 문화, 사회, 윤리, 도덕 등 규범 외적 요소에 의한 정의. 규범 외적. 자, 법이 아닌 것. 문화적으로 잘못됐다. 그렇죠? 사회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데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자, 낙인 이론에서 범죄란 낙인 이론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벌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일탈이 있다. 이렇게 봐요. 형벌을 했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니까. 그래서 낙인 이론의 범죄란 일탈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 내의 통제 조직에 의해서 범죄의 내용과 범죄자가 결정되는 의미에서만 존재한다. 자, 일탈이 뭐냐 이 말이야. 결국은 통제하니까 범죄의 내용과 범죄자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로팔로의 자연범 개념이 나와요.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 가로팔로는 팔을 가로 져가지고 법정범과 자연범을 나눕니다. 그런데 자연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범죄냐면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야. 어디서나 언제나 범죄로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자,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쁜 행동이잖아요. 응? 이게 법이 있어야 처벌이 됩니까? 법이 있어야 이게 범죄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범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범죄는 형법하고 관계없이 범죄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것은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이렇게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자체의 반윤리성, 반사회성에 의해서 비난받는 범죄 행위다. 이 가로팔로가요. 원래 이제 그 범죄 인류학파 아닙니까? 자, 롬브로쪼의 제자이면서 동료이면서 이렇단 말이죠. 이탈리아의 범죄 인류학파를 이끌었던 세 사람. 카페로 가면 그랬어요. 가로팔로, 롬브로쪼, 페리
세 사람이야. 그런데 이 가로팔로는 자연범 개념을 갖고 오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롬브르조가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거기다가 뭘 플러스해요? 심리학적 요인을 강조했다는 얘기야. 얘기했잖아요. 응? 자, 왜 심리학이에요? 이 자연범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범은 말이야, 연민의 정이 없는 놈들이야. 마음에 누군가를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 가지고 이런 범죄를 한다는 거야. 이게 강도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마음의 정이 없다, 연민의 정이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심리학적 범죄 원인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정말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정리할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범죄 개념이, 자,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범죄 개념이에요. 또는 일반 범죄도 마찬가지야. 상대성과 가변성이 있더란 얘기야. 가변성은 뭐야?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범죄가 한 번 정해지면 고정 불변의 법칙에 따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자, 상대적인 건 뭐예요? 과거에, 시간적으로 과거에는 범죄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자, 우리 뭐예요? 간통죄. 공간적으로 한국에서는 범죄였는데 미국에서는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자, 범죄학에서 범죄 개념은 고정 불변이다? 아니다는 거.